안녕하세요. 김루저입니다. 자, 오늘은 대출 어디까지 받아봤니? 대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저는 대출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출을 장려하는 것도 그렇다고 대출을 비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일반 서민, 아니 그보다 조금은 하등한 김루저가 겪고 경험한 대출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정보 전달 혹은 대충 썰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대출이나 금리 이런 거에 아주 빠삭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약간은 어리버리하고 대출 받기 위해 마음 졸이고 어떻게 할지 몰라 이리저리 알아보는 한국 남성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소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간다는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김누저가 너무 정확하고 똑똑하면 그건 안 어울리잖아요. 어쨌든 대출을 받기 위해선 신용등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용등급은 은행과 거래한 내역 그리고 나의 자산 여부 정도로 판단되는 신용지표입니다.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있고 대략적으로 1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살만한 3, 5등급, 6등급은 좀 빡센 3, 7등급에서 10등급은 뭐 헬파티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참고적으로 저는 7등급 헬파티를 하고 있는 새벽 4시 정도의 어두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망나니 같이 뭐 아무 하는 일 없이 하루살이처럼 사는 그런 거지 같은 놈들은 배제하고 성인이 된 후 그나마 꾸역꾸역 직장을 다녔다면 1등급에서 3등급이 유지됩니다. 여기서 직장이 안정적이거나 연봉이 괜찮다면 등급도 좋고 대출받기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는 1금융, 그러니까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같은 곳에서 10%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잘 사시는 분들은 굳이 뒤에 제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허나 뭔가 조금씩 이래저래 돈 들어갈 것도 많고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으신 분들은 김루저의 대출 스토리를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1금융에서 1000만원 미만의 첫 대출을 받죠. 사업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첫 대출에 몇 천만 원을 빌리는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하죠. 그래, 빡세게 살아야지, 빨리 갚아야지. 1000만 원 뭐 이래저래 쓸 거 좀 아껴서 한 달에 50만 원씩 내도 2년 정도면 갚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야. 정신 차리고 살자! 라고 생각하지만 대출이란 게 딱 첫 대출을 받는 순간 후에 다시 대출받을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 나의 월급은 쥐꼬리만 하고 기존에 자신이 쓰던 생활비용 루틴도 있고 나이는 먹어가고 돈 들어갈 때도 많다 보니 대출이 대출을 낳는 유형으로 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저 또한 대출의 늪에 빠져 이렇게 허덕이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1금융에서 대출을 받고 그걸 갚기 위해 살아가지만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대출을 갚아가는데 그나마 괜찮은 경우는 직장을 꾸준히 다니면서 직장에서 연봉도 오르고 안정적인 상황이 된다면 땡큐인데 인생이 이게 족같아서 일은 존나게 빡세고 나한테 맞는 것 같지도 않고 하다 보니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혹은 다른 무언가 뭐 창업이나 장사를 해보려고 하죠. 그때부터 이제 대출의 늪으로 가는 거죠. 기존에 기대출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금융에선 대출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 2금융으로 눈을 돌려야죠. 2금융, 그러니까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정도가 있겠네요. 그래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다행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햇살론이나 사이토를 받으신다면 조금이라도 나은 경우입니다. 햇살론은 8% 정도 금리이고 사이톨은 15% 정도 금리입니다. 직장에 있는 경우 몇 가지 서류를 제출을 하면 크게 연체가 없다면 부결되지 않고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햇살론이나 사이톨의 경우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고 키움저축은행, SBI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등 아주 다양한 저축은행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고려저축은행이 심사가 제일 유연한 편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데서 부결되더라도 이곳에서는 대출이 성사될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 절대 아닙니다. 저 같은 학고가 그런 게 들어올 리 없고요. 순전히 저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금리들은 각각의 차이가 있지만 신용대출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략적으로 금리는
5% 정도입니다. 신용대출은 크게 제출하는 서류 없이 본인의 신용도만으로 대출을 받기에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SBI저축은행이나 OK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롯데캐피탈, 각종 신용카드로 받는 카드론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접근성이 크게 어렵지 않아 대출의 늪에서 아주 손을 마구 잡습니다. 신용등급은 점점 내려가겠죠. 자, 여기까지도 그나마 숨쉬며 살 수는 있습니다. 바로 다음은 3금융입니다. 사실 3금융이란 건 의미 없는 말입니다. 금융권 받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대부 혹은 사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러시앤캐시, 사나머니, 리드코스, 바로바로론 등등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를 알아본다는 건 기존의 대출금이 아주 턱 밑까지 찼다는 소리를 뜻합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신의 연봉보다 많은 대출금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죽을 맛이죠. 금리는 현재 법정 최고금리인 23.9%입니다. 금리가 높은 편이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높아도 지금 당장 죽겠으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에 말했듯이 이건 3금융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렇다 보니 이곳에서 받은 것들은 신용등급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은행에 보고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대부에서 받은 나의 대출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짱구를 이리저리 굴린다면 자금 유통이나 신용 등급을 잘 생각해서 이런 대부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높은 금리는 덤이지만요.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대부 중에선 러시앤캐시가 심사가 유연합니다. 대부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대출을 해주진 않습니다. 그들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고 있기에 대출하는 사람의 신변 확인이나 자산 상태를 판단하여 대출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기에 대부들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러시앤캐시가 유연한 편입니다. 그리고 러시앤캐시도 안 된다면 바로바로 론이 조금 더 유연해서 진짜 거의 대부의 마지막까지 갔을 때 이곳에서 대출 승인이 나곤 합니다. 아마 이쯤까지 대출을 받았다면 7등급 이상의 신용 등급일 겁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앞으로는 대부조차 대출을 받기 힘든 진짜 지옥을 경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 광고 같은 건 있을 수도 없고 대출을 장려하는 것도 대출을 비방할 생각도 없습니다. 단지 무저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대출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접하게 되었고 그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요즘 느끼는 건 빚만 없어도 세상 괜찮게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철저하게 저의 부족함과 나태함으로 생긴 빚입니다. 그걸 갚기 위해 열심히까지는 모르겠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출 있으신 분들은 차곡차곡 연체 없이 갚아 나가시길 바라고 대출 없으신 분들은 그냥 부럽습니다. 빚이 빛이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김누주였습니다.